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다이어트를 결심했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살을 빼는 원리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 우리 모두가 아는 진리죠. 하지만 우리는 늘 더 쉽고 빠른 길을 찾습니다. 이 약만 먹으면 빠진대. 이 운동기구만 있으면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대.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을 만나면 어디서 뺐어? 뭘 먹고 뺐어? 라고 비법부터 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정리도 이것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수선한 집을 보며 이 수납함만 있으면, 이 정리 도구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유혹에 빠지곤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기술을 넘어 우리 삶의 공간을 어지럽히는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간과 마음에 진정한 쉼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의 짧은 영상, 즉 쇼츠를 보다 보면 정말 신기한 주방용품들이 많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파인애플 껍질을 순식간에 벗겨주고 손잡이를 돌리기만 하면 사과가 예쁘게 깎여 나옵니다. 정말 편리해 보이죠? 그 순간 우리는 저것만 있으면 나도 매일 과일을 챙겨 먹을 거야라는 희망에 부풀어 구매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나는 1년에 통 파인애플을 몇 번이나 사서 먹을까? 나는 과도를 쓰는 것보다 저 기계를 세척하는 게 정말 더 편할까? 하고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 그 신기한 도구는 한두 번 사용된 후 주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애초에 버려지려고 만들어진 물건은 세상에 없습니다. 단지 나의 생활과 맞지 않는 물건을 편리할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샀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딱 3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첫째, 이것을 둘 자리가 우리 집에 있는가? 둘째, 나는 이것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게 될까? 셋째, 이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아깝지 않은가? 이 질문을 통과한 물건만이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물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방 정리를 시작하기 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채우기가 아니라 비우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를 결심하면 예쁜 수납함을 사러 가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다이어트는 시작도 않고 새 운동복부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어수선한 물건들을 그대로 둔 채 수납함만 늘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먼저 주방의 모든 서랍과 수납장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지? 이게 없어서 불편했던 적이 있었나? 언젠가 쓰겠지라는 마음으로 1년, 2년 넘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을 겁니다. 비싼 돈 주고 산 그릇,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컵, 버리기 아까운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아까운 마음 때문에 정작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공간이 불편해지고 요리할 의욕조차 사라진다면 과연 무엇이 더 아까운 걸까요? 과감하게 비워내보세요. 비워내고 남은 물건들을 보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종류의 요리를 주로 하는구나. 이렇게 나를 발견하는 과정은 불필요한 소비를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예방주사가 됩니다. 비우기를 시작할 때 눈앞에 보이는 주방 상판부터 치우려고 하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어제도 썼고 오늘도 써야 할 물건들이니까요. 진짜 비워야 할 것들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싱크대 하부장 구석, 손이 닿지 않는 상부장 깊숙한 곳에 몇 년간 잠자고 있던 물건들부터 꺼내세요. 그곳을 비워내면 비로소 상판 위에 있던 필수적인 물건들이 들어갈 자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꿈꾸던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판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공간이 생겼다면 두 번째 원칙인 나의 동선에 맞게 배치하기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정리 전문가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열대 근처에는 프라이팬과 소스류를, 조리대 근처에는 칼과 도마를, 개수대 근처에는 식기류를 두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훌륭한 기본 지침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몸에 맞는 정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키가 큰 사람이라면 매번 허리를 깊게 숙여 아래 서랍에서 무거운 양념통을 꺼내는 것은 고역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차라리 양념통을 눈높이에 맞는 상부장에 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정리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가 아니라 내가 편하고자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나 자신을 관찰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편할까? 를 기준으로 물건의 자리를 조금씩 바꿔보세요. 정리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함께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기입니다. 특히 식재료 보관이 그렇죠. 우리 한국인들의 식탁에 빠질 수 없는 대파나 양파. 대용량으로 사두면 든든하지만 자칫 잘못 보관하면 금방 무르고 버리게 됩니다. 이걸 막겠다고 주말 내내 파를 걷어붙이고 대파를 전부 썰어서 종류별로 소분하고 용기에 담아 라벨링까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깔끔하고 보기 좋지만 그 과정이 너무 고되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자주 쓰는 채소는 씻지 않은 채로 흙만 털어내고 물은 부분만 살짝 도려내어 보관 용기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요리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씻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소분하는 데 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고 식재료도 훨씬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과일 역시 신문지로 하나하나 싸는 수고 대신 냉장고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신선 야채 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그곳은 제조사에서 최적의 습도를 유지하도록 설계한 최고의 보관함입니다. 고기나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용량으로 사서 소분하고 냉동하는 것이 늘 정답은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사둔 고기를 제때 다 먹지 못하고 냉동실에서 몇 달씩 묵혔다가 결국 버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당신에게는 대용량 구매가 맞지 않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밤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문 앞으로 신선한 식재료가 배달되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먹을 때마다 신선한 것을 구매하는 것이 결국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결과적으로는 더 절약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식재료나 수납 용기보다 훨씬 더 비싸고 소중한 것은 바로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입니다. 그 소중한 자원을 아끼세요. 냉동실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두나 돈가스 같은 가공식품은 이미 유통기한이 적힌 지퍼백 포장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다른 예쁜 용기에 옮겨 담고 라벨링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포장 그대로 보관하고 내용물이 줄어들면 포장지를 돌돌 말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고춧가루처럼 부피가 큰 가루류는 딱딱한 유리 용기보다
내용물이 줄어드는 만큼 부피도 함께 줄어드는 스탠딩 지퍼백에 보관하면 냉동실 공간을 훨씬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잡지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용기에 줄을 맞추고 완벽하게 정리된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나에게 노동으로 느껴지고 스트레스가 된다면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집이 예쁜 것보다 내가 예쁘게,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TV나 유튜브 속 정리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들의 완벽한 집을 보며 나도 저렇게 해야만 해라는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강박을 내려놓고 나에게 맞는 편안한 방법을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정리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 2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물건의 제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용하고 난 뒤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니 그냥 아무데나 두게 되고 그것이 쌓여 어수선함이 됩니다. 둘째는 정리하는 사람이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쓰는 공간인데 한 사람만 애써 정리하고 다른 가족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 노력은 금방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해결책은 소통입니다. 물건의 제자리를 정할 때 가족과 함께 논의하세요. 여기는 이제부터 우리 가족 모두의 가방을 두는 자리야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왜 그곳에 두기로 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가족들이 집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편하다고 생각했던 동선이 남편이나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동선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나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쉬고 재충전하는 소중한 보금자리이니까요.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주방 서랍단 한 칸만 열어보세요. 그 안에는 아마도 배달음식과 함께 온 일회용 수저,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 플라스틱통, 여기저기서 모은 비닐봉지가 가득할 겁니다. 그것들을 비워내면 그 뒤에 숨어있던 당신이 아끼던 예쁜 수저 세트가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작은 성공을 경험해보세요. 서랍 한 칸이 정리되면 내일은 그 아래 칸을 정리할 용기가 생깁니다. 정리에 재미를 붙이는 방법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소소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수선한 공간은 우리의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어수선함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더 나은 공간을 원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정리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비우고 나를 관찰하고 나에게 맞는 자리를 찾아주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집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아늑한 당신만을 위한 안식처가 될 수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다이어트를 결심했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살을 빼는 원리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 우리 모두가 아는 진리죠. 하지만 우리는 늘 더 쉽고 빠른 길을 찾습니다. 이 약만 먹으면 빠진대. 이 운동기구만 있으면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대.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을 만나면 어디서 뺐어? 뭘 먹고 뺐어? 라고 비법부터 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정리도 이것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수선한 집을 보며 이 수납함만 있으면, 이 정리 도구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유혹에 빠지곤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기술을 넘어 우리 삶의 공간을 어지럽히는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간과 마음에 진정한 쉼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의 짧은 영상, 즉 쇼츠를 보다 보면 정말 신기한 주방용품들이 많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파인애플 껍질을 순식간에 벗겨주고 손잡이를 돌리기만 하면 사과가 예쁘게 깎여 나옵니다. 정말 편리해 보이죠? 그 순간 우리는 저것만 있으면 나도 매일 과일을 챙겨 먹을 거야라는 희망에 부풀어 구매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1년에 통 파인애플을 몇 번이나 사서 먹을까? 나는 과도를 쓰는 것보다 저 기계를 세척하는 게 정말 더 편할까? 하고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 그 신기한 도구는 한두 번 사용된 후 주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애초에 버려지려고 만들어진 물건은 세상에 없습니다. 단지 나의 생활과 맞지 않는 물건을 편리할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샀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딱 3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첫째, 이것을 둘 자리가 우리 집에 있는가? 둘째, 나는 이것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게 될까? 셋째, 이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아깝지 않은가? 이 질문을 통과한 물건만이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물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방 정리를 시작하기 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채우기가 아니라 비우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를 결심하면 예쁜 수납함을 사러 가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다이어트는 시작도 않고 새 운동복부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어수선한 물건들을 그대로 둔 채 수납함만 늘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먼저 주방의 모든 서랍과 수납장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지? 이게 없어서 불편했던 적이 있었나? 언젠가 쓰겠지라는 마음으로 1년, 2년 넘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을 겁니다. 비싼 돈 주고 산 그릇,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컵, 버리기 아까운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아까운 마음 때문에 정작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공간이 불편해지고 요리할 의욕조차 사라진다면 과연 무엇이 더 아까운 걸까요? 과감하게 비워내보세요. 비워내고 남은 물건들을 보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종류의 요리를 주로 하는구나. 이렇게 나를 발견하는 과정은 불필요한 소비를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예방주사가 됩니다. 비우기를 시작할 때 눈앞에 보이는 주방 상판부터 치우려고 하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어제도 썼고 오늘도 써야 할 물건들이니까요. 진짜 비워야 할 것들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싱크대 하부장 구석, 손이 닿지 않는 상부장 깊숙한 곳에 몇 년간 잠자고 있던 물건들부터 꺼내세요. 그곳을 비워내면 비로소 상판 위에 있던 필수적인 물건들이 들어갈 자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꿈꾸던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판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공간이 생겼다면 두 번째 원칙인 나의 동선에 맞게 배치하기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정리 전문가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열대 근처에는 프라이팬과 소스류를, 조리대 근처에는 칼과 도마를, 개수대 근처에는 식기류를 두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훌륭한 기본 지침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몸에 맞는 정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키가 큰 사람이라면
매번 허리를 깊게 숙여 아래 서랍에서 무거운 양념통을 꺼내는 것은 고역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차라리 양념통을 눈높이에 맞는 상부장에 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정리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가 아니라 내가 편하고자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나 자신을 관찰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편할까? 를 기준으로 물건의 자리를 조금씩 바꿔보세요. 정리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함께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기입니다. 특히 식재료 보관이 그렇죠. 우리 한국인들의 식탁에 빠질 수 없는 대파나 양파. 대용량으로 사두면 든든하지만 자칫 잘못 보관하면 금방 무르고 버리게 됩니다. 이걸 막겠다고 주말 내내 파를 걷어붙이고 대파를 전부 썰어서 종류별로 소분하고 용기에 담아 라벨링까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깔끔하고 보기 좋지만 그 과정이 너무 고되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자주 쓰는 채소는 씻지 않은 채로 흙만 털어내고 물은 부분만 살짝 도려내어 보관 용기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요리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씻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소분하는 데 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고 식재료도 훨씬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과일 역시 신문지로 하나하나 싸는 수고 대신 냉장고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신선 야채 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그곳은 제조사에서 최적의 습도를 유지하도록 설계한 최고의 보관함입니다. 고기나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용량으로 사서 소분하고 냉동하는 것이 늘 정답은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사둔 고기를 제때 다 먹지 못하고 냉동실에서 몇 달씩 묵혔다가 결국 버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당신에게는 대용량 구매가 맞지 않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밤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문 앞으로 신선한 식재료가 배달되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먹을 때마다 신선한 것을 구매하는 것이 결국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결과적으로는 더 절약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식재료나 수납 용기보다 훨씬 더 비싸고 소중한 것은 바로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입니다. 그 소중한 자원을 아끼세요. 냉동실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두나 돈가스 같은 가공식품은 이미 유통기한이 적힌 지퍼백 포장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다른 예쁜 용기에 옮겨 담고 라벨링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포장 그대로 보관하고 내용물이 줄어들면 포장지를 돌돌 말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고춧가루처럼 부피가 큰 가루류는 딱딱한 유리 용기보다 내용물이 줄어드는 만큼 부피도 함께 줄어드는 스탠딩 지퍼백에 보관하면 냉동실 공간을 훨씬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잡지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용기에 줄을 맞추고 완벽하게 정리된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나에게 노동으로 느껴지고 스트레스가 된다면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집이 예쁜 것보다 내가 예쁘게,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TV나 유튜브 속 정리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들의 완벽한 집을 보며 나도 저렇게 해야만 해라는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강박을 내려놓고 나에게 맞는 편안한 방법을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정리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 2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물건의 제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용하고 난 뒤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니 그냥 아무데나 두게 되고 그것이 쌓여 어수선함이 됩니다. 둘째는 정리하는 사람이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쓰는 공간인데 한 사람만 애써 정리하고
다른 가족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 노력은 금방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해결책은 소통입니다. 물건의 제자리를 정할 때 가족과 함께 논의하세요. 여기는 이제부터 우리 가족 모두의 가방을 두는 자리야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왜 그곳에 두기로 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가족들이 집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편하다고 생각했던 동선이 남편이나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동선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나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쉬고 재충전하는 소중한 보금자리이니까요.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주방 서랍단 한 칸만 열어보세요. 그 안에는 아마도 배달음식과 함께 온 일회용 수저,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 플라스틱통, 여기저기서 모은 비닐봉지가 가득할 겁니다. 그것들을 비워내면 그 뒤에 숨어있던 당신이 아끼던 예쁜 수저 세트가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작은 성공을 경험해보세요. 서랍 한 칸이 정리되면 내일은 그 아래 칸을 정리할 용기가 생깁니다. 정리에 재미를 붙이는 방법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소소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수선한 공간은 우리의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어수선함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더 나은 공간을 원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정리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비우고 나를 관찰하고 나에게 맞는 자리를 찾아주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집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아늑한 당신만을 위한 안식처가 될 수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다이어트를 결심했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살을 빼는 원리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 우리 모두가 아는 진리죠. 하지만 우리는 늘 더 쉽고 빠른 길을 찾습니다. 이 약만 먹으면 빠진대. 이 운동기구만 있으면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대.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을 만나면 어디서 뺐어? 뭘 먹고 뺐어? 라고 비법부터 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정리도 이것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수선한 집을 보며 이 수납함만 있으면, 이 정리 도구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유혹에 빠지곤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기술을 넘어 우리 삶의 공간을 어지럽히는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간과 마음에 진정한 쉼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의 짧은 영상, 즉 쇼츠를 보다 보면 정말 신기한 주방용품들이 많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파인애플 껍질을 순식간에 벗겨주고 손잡이를 돌리기만 하면 사과가 예쁘게 깎여 나옵니다. 정말 편리해 보이죠? 그 순간 우리는 저것만 있으면 나도 매일 과일을 챙겨 먹을 거야라는 희망에 부풀어 구매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나는 1년에 통 파인애플을 몇 번이나 사서 먹을까? 나는 과도를 쓰는 것보다 저 기계를 세척하는 게 정말 더 편할까? 하고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 그 신기한 도구는 한두 번 사용된 후 주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애초에 버려지려고 만들어진 물건은 세상에 없습니다. 단지 나의 생활과 맞지 않는 물건을
편리할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샀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딱 3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첫째, 이것을 둘 자리가 우리 집에 있는가? 둘째, 나는 이것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게 될까? 셋째, 이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아깝지 않은가? 이 질문을 통과한 물건만이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물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방 정리를 시작하기 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채우기가 아니라 비우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를 결심하면 예쁜 수납함을 사러 가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다이어트는 시작도 않고 새 운동복부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어수선한 물건들을 그대로 둔 채 수납함만 늘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먼저 주방의 모든 서랍과 수납장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지? 이게 없어서 불편했던 적이 있었나? 언젠가 쓰겠지 라는 마음으로 1년, 2년 넘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을 겁니다. 비싼 돈 주고 산 그릇,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컵, 버리기 아까운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아까운 마음 때문에 정작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공간이 불편해지고 요리할 의욕조차 사라진다면 과연 무엇이 더 아까운 걸까요? 과감하게 비워내보세요. 비워내고 남은 물건들을 보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종류의 요리를 주로 하는구나. 이렇게 나를 발견하는 과정은 불필요한 소비를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예방주사가 됩니다. 비우기를 시작할 때 눈앞에 보이는 주방 상판부터 치우려고 하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어제도 썼고 오늘도 써야 할 물건들이니까요. 진짜 비워야 할 것들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싱크대 하부장 구석, 손이 닿지 않는 상부장 깊숙한 곳에 몇 년간 잠자고 있던 물건들부터 꺼내세요. 그곳을 비워내면 비로소 상판 위에 있던 필수적인 물건들이 들어갈 자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꿈꾸던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판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공간이 생겼다면 2번째 원칙인 나의 동선에 맞게 배치하기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정리 전문가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열대 근처에는 프라이팬과 소스류를, 조리대 근처에는 칼과 도마를, 개수대 근처에는 식기류를 두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훌륭한 기본 지침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몸에 맞는 정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키가 큰 사람이라면 매번 허리를 깊게 숙여 아래 서랍에서 무거운 양념통을 꺼내는 것은 고역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차라리 양념통을 눈높이에 맞는 상부장에 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정리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가 아니라 내가 편하고자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나 자신을 관찰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편할까? 를 기준으로 물건의 자리를 조금씩 바꿔보세요. 정리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함께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3번째 원칙은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기입니다. 특히 식재료 보관이 그렇죠. 우리 한국인들의 식탁에 빠질 수 없는 대파나 양파. 대용량으로 사두면 든든하지만 자칫 잘못 보관하면 금방 무르고 버리게 됩니다. 이걸 막겠다고 주말 내내 파를 걷어붙이고 대파를 전부 썰어서 종류별로 소분하고 용기에 담아 라벨링까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깔끔하고 보기 좋지만
그 과정이 너무 고되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자주 쓰는 채소는 씻지 않은 채로 흙만 털어내고 물은 부분만 살짝 도려내어 보관 용기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요리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씻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소분하는 데 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고 식재료도 훨씬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과일 역시 신문지로 하나하나 싸는 수고 대신 냉장고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신선 야채 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그곳은 제조사에서 최적의 습도를 유지하도록 설계한 최고의 보관함입니다. 고기나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용량으로 사서 소분하고 냉동하는 것이 늘 정답은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사둔 고기를 제때 다 먹지 못하고 냉동실에서 몇 달씩 묵혔다가 결국 버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당신에게는 대용량 구매가 맞지 않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밤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문 앞으로 신선한 식재료가 배달되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먹을 때마다 신선한 것을 구매하는 것이 결국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결과적으로는 더 절약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식재료나 수납 용기보다 훨씬 더 비싸고 소중한 것은 바로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입니다. 그 소중한 자원을 아끼세요. 냉동실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두나 돈가스 같은 가공식품은 이미 유통기한이 적힌 지퍼백 포장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다른 예쁜 용기에 옮겨 담고 라벨링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포장 그대로 보관하고 내용물이 줄어들면 포장지를 돌돌 말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고춧가루처럼 부피가 큰 가루류는 딱딱한 유리 용기보다 내용물이 줄어드는 만큼 부피도 함께 줄어드는 스탠딩 지퍼백에 보관하면 냉동실 공간을 훨씬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잡지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용기에 줄을 맞추고 완벽하게 정리된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나에게 노동으로 느껴지고 스트레스가 된다면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집이 예쁜 것보다 내가 예쁘게,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TV나 유튜브 속 정리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들의 완벽한 집을 보며 나도 저렇게 해야만 해라는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강박을 내려놓고 나에게 맞는 편안한 방법을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정리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 2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물건의 제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용하고 난 뒤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니 그냥 아무데나 두게 되고 그것이 쌓여 어수선함이 됩니다. 둘째는 정리하는 사람이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쓰는 공간인데 한 사람만 애써 정리하고 다른 가족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 노력은 금방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해결책은 소통입니다. 물건의 제자리를 정할 때 가족과 함께 논의하세요. 여기는 이제부터 우리 가족 모두의 가방을 두는 자리야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왜 그곳에 두기로 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가족들이 집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편하다고 생각했던 동선이 남편이나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동선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나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쉬고 재충전하는 소중한 보금자리이니까요.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주방 서랍단 한 칸만 열어보세요. 그 안에는 아마도 배달음식과 함께 온 일회용 수저,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 플라스틱통, 여기저기서 모은 비닐봉지가 가득할 겁니다.
그것들을 비워내면 그 뒤에 숨어있던 당신이 아끼던 예쁜 수저 세트가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작은 성공을 경험해보세요. 서랍 한 칸이 정리되면 내일은 그 아래 칸을 정리할 용기가 생깁니다. 정리에 재미를 붙이는 방법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소소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수선한 공간은 우리의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어수선함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더 나은 공간을 원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정리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비우고 나를 관찰하고 나에게 맞는 자리를 찾아주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집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아늑한 당신만을 위한 안식처가 될 수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다이어트를 결심했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살을 빼는 원리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 우리 모두가 아는 진리죠. 하지만 우리는 늘 더 쉽고 빠른 길을 찾습니다. 이 약만 먹으면 빠진대. 이 운동기구만 있으면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대.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을 만나면 어디서 뺐어? 뭘 먹고 뺐어? 라고 비법부터 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정리도 이것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수선한 집을 보며 이 수납함만 있으면, 이 정리 도구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유혹에 빠지곤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기술을 넘어 우리 삶의 공간을 어지럽히는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간과 마음에 진정한 쉼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의 짧은 영상, 즉 쇼츠를 보다 보면 정말 신기한 주방용품들이 많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파인애플 껍질을 순식간에 벗겨주고 손잡이를 돌리기만 하면 사과가 예쁘게 깎여 나옵니다. 정말 편리해 보이죠? 그 순간 우리는 저것만 있으면 나도 매일 과일을 챙겨 먹을 거야라는 희망에 부풀어 구매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나는 1년에 통 파인애플을 몇 번이나 사서 먹을까? 나는 과도를 쓰는 것보다 저 기계를 세척하는 게 정말 더 편할까? 하고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 그 신기한 도구는 한두 번 사용된 후 주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애초에 버려지려고 만들어진 물건은 세상에 없습니다. 단지 나의 생활과 맞지 않는 물건을 편리할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샀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딱 3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첫째, 이것을 둘 자리가 우리 집에 있는가? 둘째, 나는 이것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게 될까? 셋째, 이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아깝지 않은가? 이 질문을 통과한 물건만이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물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방 정리를 시작하기 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채우기가 아니라 비우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를 결심하면 예쁜 수납함을 사러 가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다이어트는 시작도 않고 새 운동복부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어수선한 물건들을 그대로 둔 채 수납함만 늘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먼저 주방의 모든 서랍과 수납장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지? 이게 없어서 불편했던 적이 있었나? 언젠가 쓰겠지라는 마음으로 1년, 2년 넘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을 겁니다. 비싼 돈 주고 산 그릇,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컵, 버리기 아까운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아까운 마음 때문에 정작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공간이 불편해지고 요리할 의욕조차 사라진다면 과연 무엇이 더 아까운 걸까요? 과감하게 비워내보세요. 비워내고 남은 물건들을 보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종류의 요리를 주로 하는구나. 이렇게 나를 발견하는 과정은 불필요한 소비를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예방주사가 됩니다. 비우기를 시작할 때 눈앞에 보이는 주방 상판부터 치우려고 하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어제도 썼고 오늘도 써야 할 물건들이니까요. 진짜 비워야 할 것들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싱크대 하부장 구석, 손이 닿지 않는 상부장 깊숙한 곳에 몇 년간 잠자고 있던 물건들부터 꺼내세요. 그곳을 비워내면 비로소 상판 위에 있던 필수적인 물건들이 들어갈 자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꿈꾸던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판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공간이 생겼다면 두 번째 원칙인 나의 동선에 맞게 배치하기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정리 전문가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열대 근처에는 프라이팬과 소스류를, 조리대 근처에는 칼과 도마를, 개수대 근처에는 식기류를 두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훌륭한 기본 지침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몸에 맞는 정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키가 큰 사람이라면 매번 허리를 깊게 숙여 아래 서랍에서 무거운 양념통을 꺼내는 것은 고역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차라리 양념통을 눈높이에 맞는 상부장에 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정리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가 아니라 내가 편하고자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나 자신을 관찰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편할까? 를 기준으로 물건의 자리를 조금씩 바꿔보세요. 정리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함께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기입니다. 특히 식재료 보관이 그렇죠. 우리 한국인들의 식탁에 빠질 수 없는 대파나 양파. 대용량으로 사두면 든든하지만 자칫 잘못 보관하면 금방 무르고 버리게 됩니다. 이걸 막겠다고 주말 내내 파를 걷어붙이고 대파를 전부 썰어서 종류별로 소분하고 용기에 담아 라벨링까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깔끔하고 보기 좋지만 그 과정이 너무 고되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자주 쓰는 채소는 씻지 않은 채로 흙만 털어내고 물은 부분만 살짝 도려내어 보관 용기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요리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씻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소분하는 데 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고 식재료도 훨씬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과일 역시 신문지로 하나하나 싸는 수고 대신 냉장고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신선 야채 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그곳은 제조사에서 최적의 습도를 유지하도록 설계한 최고의 보관함입니다. 고기나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용량으로 사서 소분하고 냉동하는 것이 늘 정답은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사둔 고기를 제때 다 먹지 못하고 냉동실에서 몇 달씩 묵혔다가 결국 버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당신에게는 대용량 구매가 맞지 않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밤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문 앞으로 신선한 식재료가 배달되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먹을 때마다 신선한 것을 구매하는 것이 결국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결과적으로는 더 절약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식재료나 수납 용기보다 훨씬 더 비싸고 소중한 것은 바로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입니다. 그 소중한 자원을 아끼세요. 냉동실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두나 돈가스 같은 가공식품은 이미 유통기한이 적힌 지퍼백 포장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다른 예쁜 용기에 옮겨 담고 라벨링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포장 그대로 보관하고 내용물이 줄어들면 포장지를 돌돌 말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고춧가루처럼 부피가 큰 가루류는 딱딱한 유리 용기보다 내용물이 줄어드는 만큼 부피도 함께 줄어드는 스탠딩 지퍼백에 보관하면 냉동실 공간을 훨씬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잡지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용기에 줄을 맞추고 완벽하게 정리된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나에게 노동으로 느껴지고 스트레스가 된다면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집이 예쁜 것보다 내가 예쁘게,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TV나 유튜브 속 정리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들의 완벽한 집을 보며 나도 저렇게 해야만 해라는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강박을 내려놓고 나에게 맞는 편안한 방법을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정리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 2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물건의 제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용하고 난 뒤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니 그냥 아무데나 두게 되고 그것이 쌓여 어수선함이 됩니다. 둘째는 정리하는 사람이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쓰는 공간인데 한 사람만 애써 정리하고 다른 가족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 노력은 금방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해결책은 소통입니다. 물건의 제자리를 정할 때 가족과 함께 논의하세요. 여기는 이제부터 우리 가족 모두의 가방을 두는 자리야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왜 그곳에 두기로 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가족들이 집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편하다고 생각했던 동선이 남편이나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동선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나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쉬고 재충전하는 소중한 보금자리이니까요.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주방 서랍단 한 칸만 열어보세요. 그 안에는 아마도 배달음식과 함께 온 일회용 수저,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 플라스틱통, 여기저기서 모은 비닐봉지가 가득할 겁니다. 그것들을 비워내면 그 뒤에 숨어있던 당신이 아끼던 예쁜 수저 세트가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작은 성공을 경험해보세요. 서랍 한 칸이 정리되면 내일은 그 아래 칸을 정리할 용기가 생깁니다. 정리에 재미를 붙이는 방법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소소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수선한 공간은 우리의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어수선함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더 나은 공간을 원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정리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비우고 나를 관찰하고 나에게 맞는 자리를 찾아주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집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아늑한 당신만을 위한 안식처가 될 수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다이어트를 결심했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살을 빼는 원리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 우리 모두가 아는 진리죠. 하지만 우리는 늘 더 쉽고 빠른 길을 찾습니다. 이 약만 먹으면 빠진대. 이 운동기구만 있으면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대.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을 만나면 어디서 뺐어? 뭘 먹고 뺐어? 라고 비법부터 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정리도 이것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수선한 집을 보며 이 수납함만 있으면, 이 정리 도구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유혹에 빠지곤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기술을 넘어 우리 삶의 공간을 어지럽히는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간과 마음에 진정한 쉼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의 짧은 영상, 즉 쇼츠를 보다 보면 정말 신기한 주방용품들이 많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파인애플 껍질을 순식간에 벗겨주고 손잡이를 돌리기만 하면 사과가 예쁘게 깎여 나옵니다. 정말 편리해 보이죠? 그 순간 우리는 저것만 있으면 나도 매일 과일을 챙겨 먹을 거야라는 희망에 부풀어 구매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나는 1년에 통 파인애플을 몇 번이나 사서 먹을까? 나는 과도를 쓰는 것보다 저 기계를 세척하는 게 정말 더 편할까? 하고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 그 신기한 도구는 한두 번 사용된 후 주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애초에 버려지려고 만들어진 물건은 세상에 없습니다. 단지 나의 생활과 맞지 않는 물건을 편리할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샀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딱 3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첫째, 이것을 둘 자리가 우리 집에 있는가? 둘째, 나는 이것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게 될까? 셋째, 이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아깝지 않은가? 이 질문을 통과한 물건만이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물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방 정리를 시작하기 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채우기가 아니라 비우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를 결심하면 예쁜 수납함을 사러 가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다이어트는 시작도 않고 새 운동복부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어수선한 물건들을 그대로 둔 채 수납함만 늘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먼저 주방의 모든 서랍과 수납장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지? 이게 없어서 불편했던 적이 있었나? 언젠가 쓰겠지라는 마음으로 1년, 2년 넘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을 겁니다. 비싼 돈 주고 산 그릇,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컵, 버리기 아까운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아까운 마음 때문에 정작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공간이 불편해지고 요리할 의욕조차 사라진다면 과연 무엇이 더 아까운 걸까요? 과감하게 비워내보세요. 비워내고 남은 물건들을 보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종류의 요리를 주로 하는구나. 이렇게 나를 발견하는 과정은 불필요한 소비를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예방주사가 됩니다. 비우기를 시작할 때 눈앞에 보이는 주방 상판부터 치우려고 하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어제도 썼고 오늘도 써야 할 물건들이니까요.
진짜 비워야 할 것들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싱크대 하부장 구석, 손이 닿지 않는 상부장 깊숙한 곳에 몇 년간 잠자고 있던 물건들부터 꺼내세요. 그곳을